안녕하세요 여러분, 단디뿔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경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서 올해 초부터 꾸준히 입찰을 다니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받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경매라고 하면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하지만 권리 분석을 하고 들어가면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입찰자는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어서 좋고 채권자는 빚을 받아낼 수 있어서 좋은 제도예요. 입찰자, 채권자, 처음 들으시는 용어라면 다 생소한 단어일 테니 기초부터 설명드릴게요. 근데 저도 아직 초보라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초보가 더 초보인 분들께 초보의 눈높이에서 설명드리는 거니까요. 단디하자. 우선 경매를 하는 이유부터 알아볼까요? A라는 사람이 5억 원이 필요해서 B에게 돈을 빌리는 상황을 가정해 볼게요. B가 A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A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겠죠. A는 B에게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 자신의 10억짜리 집을 담보로 하고 5억 원을 빌려달라고 해요. 그럼 B 입장에서 A가 5억 원을 안 갚는다면 10억 원짜리 집을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돈을 빌려주겠죠? 그런데 웬걸, A는 B한테도 이런 방식으로 빌리고 C한테도 이런 방식으로 돈을 빌렸어요. 거기에다가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집을 팔아도 B와 C에게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B나 C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A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파는 경매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잠깐. 돈을 빌린 A를 채무자, 돈을 빌려준 B와 C를 채권자라고 합니다. 단디하자. 이제 A의 집이 경매 시장에 나왔어요. A의 집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알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겠죠. 여러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산정된 금액을 감정가라고 해요. 감정가는 처음에 경매 시장에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구매 가능한 최저가의 역할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A의 집을 평가해보니 8억 원이래요. 그럼 해당 물건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은 무조건 8억 원 이상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낮은 금액을 쓰면 해당 건은 무효가 됩니다. 감정가가 8억 원인데 최근 실거래가가 7억 5천만 원이고 네이버 부동산에서도 8억 원의 매물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에 입찰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일반 매물을 8억 원에 살 수 있는데 명도 등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매를 왜 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아무도 이 물건에 입찰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이런 경우를 유찰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찰된 물건은 다음 입찰기일이 잡히게 되고 그때의 최저가는 감정가의 70에서 80%로 설정됩니다. 처음에 A의 집이 감정가가 8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경매에서는 최저가가 얼마인가요? 8억 원의 70%, 5억 6천만 원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갑자기 너무 매력적인 금액이 되었죠. 이런 게 바로 경매의 매력이에요. 물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가지고 싶어 할 테니 5억 6천만 원에 이 집을 매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물건에 입찰한 여러 명의 사람들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작성한 사람이 이 집의 주인이 되겠죠. 단디하자. 저는 5번 정도의 입찰 경험이 있어요. 할 때마다 안전한 물건, 매력적인 물건에 입찰해서 항상 경쟁자가 10명 이상이었습니다. 가장 많을 때는 42명이었어요. 제가 경매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들, 실제 경매 입찰 후기 등의 정보를 앞으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